안녕하세요. 2024년 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중복비 영양제를 제가 몇 개 펼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구독자님 요청 중에 비료가 너무 어렵다. 비료 부분, 영양제 부분을 한번 좀 더 소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두세 차례 한번 그 언급한 바는 있는데 아마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흔히 이제 그 비료하면요. 이제 유기 성분, 무기 성분을 따지는데 이제 보통 유기 성분은 이제 불에 태웠을 때 타는 것, 그리고 그걸 유기질이라 그러고요. 무기질은 불에 태웠을 때 타지 않는 것. 아마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 무기질 비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흔히 하는 NPK. 우리 이제 비료를 사게 되면 질소, 인산, 가리 순으로 그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1, 17, 17 이렇게 돼 있으면 질소가 21%, 인산이 17%, 그리고 칼륨, 뭐 가리라고도 하죠. 칼륨이 17%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무기 성분, 비료 성분 16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량원소 위주로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이거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중복비는요, 이제 흔히 이제 영양제라고 하는데 그 이 사중복비는 그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입니다. 농사 지면서 저 역시 사중복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중복비는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회사들이 있고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주특기는 있다. 이걸 먼저 전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왕이면 가격이 싸면서 성분이 많은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쩌다 보면 사실 이렇게 나르겐, 뭐 미리건, 이런 부료 이런 것들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농협에 입사해가지고 35년간 그 병해충 방제 처방 상담 그리고 농약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나르겐, 부리오, 그리고 요 미리건 이 세 가지는 제가 입사할 때도 있었다. 즉 벌써 40년 이상 아주 오래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중복비 영양제 중에서는 처음 시작한 것이 이 대유학의 나르겐 미리금 부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사중복비 영양제에서는 거의 할부지 할매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한다. 왜? 들어있는 성분 대비 가격이, 즉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저도 많이 추천하는 겁니다. 굳이 비싸게 살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하지만 또 나름 어떤 별도의 그런 주특기가 있는 것들은 그 주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사용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생육 관리할 때는 굳이 비싼 거 사용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먼저 전제드리면서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곤란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참고로 이것은 질소 인산 카리가 있는 다량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리고 미리근은 미량 요소입니다. 미량 요소. 그리고 요 부리오는 생장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산하고 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가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산가리. 그리고 복합 MG는 MG가 요 보시면 요 MG 요 뜻입니다. MG 여기 있네. MG 마그네슘. MG. 예. 마그네슘인데 복합 다른 것 좀 섞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 우선 다른 건 접어놓고 오늘 요 나르겐 위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거죠. 나르겐.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대유 나르겐, 대유 신나르겐, 유나르겐, 뭐 더블 나르겐 뭐 여러 명칭 적어놨는데요.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르겐인데 조금 달리 했다. 수용성이냐 또 액체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겔 상태로 만들었느냐 뭐 요즘은 겔도 나오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단 기본은 갖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비료는요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보시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비료는 이런 뭐 제조일자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반 화학비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비료 생산업자 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료관리법에서 이 보정표가 없는 것은 말 그대로 무등록 비료라 보시면 됩니다. 등록 안 된 비료라 보시면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는 성분이 그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질소가 10%, 인산이 6%, 가리가 7%, 고토가 3.5%, 그리고 붕소도 3.8%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망간, 아연, 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합계해가지고 이 전체에 30% 이상 성분이 들어있는 그 영양제입니다. 이 30%면 대단히 많은 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워낙 생긴 지 오래돼가지고 40년 이상 생긴 지 되고 그때부터 꾸준히 가격은 한 5, 6천 원대에 유지한다. 지금 새로 생긴 그런 회사들은요, 대부분 다 처음에 생긴 이 대유학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또 독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일 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회사만 비료 회사만 그 영양제 만든 회사만 대략 한 6, 700개 안 되나 이 정도 추정합니다. 제품명만 해도 몇만 개 되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이 나르겐이 아닌가 생각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성분들 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질소, 인산, 그리고 가리, 요거 3요소라고 합니다. 비료의 3요소. 그리고 추가로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그리고 황, 요렇게 해서 다량원소라고 합니다. 다량원소. 자, 그 중에 이제 질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 대개주 식물체에는요, 이거 외에도 이 무기물질 외에도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그 CHO라고 하죠. 탄소, 수소, 물이죠, 물. 그리고 O, 산소. 예,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CHO가 얼만큼 능하면 식물체에 대략 96%가 CHO입니다. 즉 탄수화물이죠. 예, 탄수화물. 그걸 세 가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기 질소를 보태면 그게 뭐냐? 탄수화물 플러스 질소를 보태면 그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식물체 중에서 가장 많이, 즉 CHO를 뺀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 외에 우리가 비료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 질소다. 이 질소가 있어야만이 잎이 녹색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녹색인데요. 사람은 그 피가 나면 철분 때문에 붉은색이 나고요. 녹식물 식물체들은 이 질소하고 마그네슘 두 가지 성분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엽록소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식물은 푸른색이 건강하다. 사람은 피가 나면 붉은색 피가 나야 건강하고 식물은 잎에 푸른색이 돼야 건강하다. 이런 말씀 먼저 전제드리면서 자, 그러면 질소는 뭐냐? 이 질소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물의 그 생장을 촉진합니다. 생장을 촉진. 그리고 그 어떤 수량을 높여주고요. 양분을 흡수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즉 가장 중요한 그런 성분이다. 하지만 또 너무 웃자라고 과분무하게 되면 또 병충해가 심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참고로 대게 중에 질소가 79%입니다. 즉 천둥이 치거나 먹구름이 져가지고 막 비가 온다. 그러면 대게 중에 있는 질소질이 떨어져서 잎이 식물에 묻으면 그것도 질소질, 즉 흔히 말하는 요소죠. 요소가 공급이 된다. 즉 그걸 천연 공급이라고 합니다. 천연 공급. 비가 와서 생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농사짓다 보면 비가 자주 올수록 식물의 잎이 파릇파릇해진다. 그것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질 79%가 빗물에 묻어서 식물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질소질은 자연 공급도 되지만은 부족할 때는 또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원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데는 비료다. 그리고 다음은 인산입니다. 요 인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시면 들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힘. 흔히 말하는 썬파워죠. 파워, 힘. 생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ATP라고 합니다. 즉 아데노신에다가 T, 트리플 세 가지의
그런 인산, 그런 합성체가 이제 그 ATP라고 하는데요. 즉 하여튼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그리고 뭐 꽃을 기화한다든지 꽃이 필 때도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실, 그리고 성숙, 그리고 뭐 당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뭐 어떤 결합, 유전체 이런 데 또 이 인산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칼륨, 이 칼리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도 합니다. 이 칼륨은 산투압을 한다든지 수분 조절한다든지, 즉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이 프리 뒷면에 기공이 있거든요. 이 칼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칼륨, 칼리 같은 말인데요. 그리고 뭐 효소를 활성화시키다든지 또 그 뿌리 작물, 즉 고구마라든지 이런 구근 작물은 이 칼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구마 얘기할 때 고구마는 이런 질소질이 많으면 망한다. 즉 칼리가 잘 된다. 즉 고구마 전용비를 보면요, 질소질은 적고 이 칼륨이 몇 배가 들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 심을 때는 아예 용성인비라든지 염화칼륨이라든지 이런 그 칼리질 비료를 좀 많이 합니다. 질소질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래도 고구마가 잘 된다. 왜? 구근작물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칼리는 과실의 맛이나 당도, 성숙 이런 데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후반기에 주로 이제 인산가리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성숙이라든지 뭐 이런 쪽입니다. 예,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다량 원소 중에서 이 마그네슘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요 질소질과 같이 그 이런 푸른색, 녹색, 즉 엽록소의 구성원소다. 즉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엽록소의 구성원소가 CHO, 즉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요 마그네슘과 그리고 요 질소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여기 지금 복합이 이제 마침 요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엽맥이라 그러거든요. 엽맥. 요 엽맥 간에 이렇게 황화 증상이 온다. 누렇게 된다. 요건 그 마그네슘 결핍증입니다. 마그네슘 그만큼 중요하다. 마그네슘이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칼슘, CA, 칼슘은 세포벽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 조직을. 그리고 병에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석회는 좀 흡수가 느립니다. 느리다 보니까 배추에 이런 배추 잎 끝에 끝이 마르는 티번 현상이 온다든지, 그리고 토마토가 끝이 상하는 무르는 그런 토마토 칼슘 결핍 증상, 그리고 사과에는 고두뼈 뭐 이런 것이 옵니다. 그만큼 칼슘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다량 원소로 NPK, CA, 마그네슘이 설명했고, 황까지 이제 다량 원소로 하는데, 황은 단백질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추나 마늘 이런 데 독특한 향을 내면서 또 산성을 좋아하는 작물은 그 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량 원소 쪽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다량 원소 쪽으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먼저 제가 적으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그 식물체에 보면요, 있으면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흡수가 되는데 이동이 좀 빠른 게 있습니다. 이동이 빠른 것. 이동이 빠른 것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3요소 중에 N, 질소, 인산, P, 그리고 그 칼륨, 카리, 그리고 그 마그네슘, Mg, 그리고 또 빠른 게 다량 원소 외에 몰리버덴, 몰리버덴도 좀 이동은 좀 빠릅니다. 에모라고 하는데요. 요 5가지는 이동이 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기가 이래 있다면 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있으면 이걸 하이엽, 상엽이라고 합니다. 하이엽부터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위로 올라간다. 자, 반대로 이동이 그만 또 느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이동이 느린 건 뭔가 하면 요건 NPK, 마그네슘, 그리고 몰리버덴 빠른 거고요. 그 외에 느린 거는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석회, CA,
그리고 붕소도 느립니다. 두 가지는 참고로 서로 상조작용도 하고 기량작용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상조 기량작용 한번 설명드렸죠. 다른 영상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느린 게 뭔가 하면 망간도 느립니다. 그리고 철, Fe, 그리고 칼슘 설명드렸고, 황도 이동이 느립니다. 그리고 아연, ZN, 그리고 느린 게 Cl, 염소. 요런 성분들은 이동이 느립니다. 그러면 이동이 느리면 요 하엽과 상엽이 있으면 이 끝잎이, 그러니까 상엽이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 결핍이 어떤 것이 이제 결핍이 어떤 성분이 결핍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흔히 하엽이 먼저 결핍이 된다. 그러면 질소 결핍이다, 마그네슘 결핍이다, 뭐 칼륨 결핍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상위포 내려오면 붕소가 결핍됐네, 뭐 망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로 보시면 이제 이런 나르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사용 방법을 잠깐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좀 이해 바랍니다.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다 보니까 자꾸 두서씩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설명은요, 사용은 여기 뒤에 그 사용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백으로 사용해라.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1100 몇 그램,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1100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리터당 20g이 들어가면 1100이다. 이렇게 그램 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희석해서 연면시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관주를 하실 경우에는 관주도 가능합니다. 관주는 그 배로 이렇게 일반 연면시비의 그 배로 해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작은 면적에 난 이걸 비료로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료로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요 양을 사용량을 비료양 나르겐을 1 내지 1kg, 1.5kg의 흙이나 모래에 좀 섞어 가지고 고루 뿌려 주시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즉 이게 사종복비 연면시비용이지만은 이렇게 흙하고 섞어서 우리 붕소 우리 땅에 줄 때 너무 미세하니 흙하고 섞어서 주잖아요. 그런 방법과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설명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 오래된 영양제인데 식물의 인삼 녹인 것 같다. 즉 이것만 있으면 어지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소, 중요한 질소, 인산가리 3요소가 있고요. 그것도 양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합계 23%입니다. 그리고 고토라든지 붕소, 아연, 망간 이런 게 어장은 다 있으면 대신에 이게 없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칼슘과 그리고 빠진 게 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대신에 칼슘은 우리가 토양으로도 시비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연면 시비 하실 때 이제 보통 잎들에 보면 잎 뒷면에 기공이 많습니다. 앞면에 20%가 있는 것 같으면 대체로 작물마다 다른데 잎 뒷면에 한 80%의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살포할 때는 앞뒤로 고루하게 묻도록 쳐야 되고, 물론 이런 사종복비나 농약 마찬가지입니다.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병도 기공을 통해서 침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할 때도 기공 부분 쪽으로 뒷면 쪽을 많이 묻혀줘야지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런 사종복비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흡수에 기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농도라요, 농도. 이 농도는 강한 것이 약한 도로 들어갑니다. 강한 것이 약한 도로. 뿌리에서 비료를 흡수하는 방법도 뿌리에는 여기에는 수분이 있는데 수분보다는 주변에 뿌려놓은 비료분이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농도가 강할수록 그만 흡수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희석 배수를
이렇게 맞춰 나왔는데 이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농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농도로 인한 약해가 난다. 비료해, 비료 피해라는 것을 비해라고 하고요. 약으로 인해서 고농도라면 약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영양제는 농약하고 혼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 욕심내다가는 차라리 적게 하면 못하다. 많이 먹어서 우리가 탈날 것 같으면 차라리 적게 먹는 게 낫잖아요. 배탈 나기보다는 차라리 적게 먹는 게 낫다. 즉 욕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욕심이 많으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나르게 뉴스를 설명드리고요. 또 다른 거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미량 요소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요즘은 농장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지난해도 그랬지만은 농약이나 이렇게 비료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댓글로, 그리고 또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댓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구독자님 요청에 의해서 비료 이야기, 그 중에서 질소 인상 가리, 그리고 마그네슘 항, 이런 그 다량 요소 설명드려 봤습니다. 칼슘 포함해서. 네,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